경제, 외교, 군사 등에서 아마 교류를 중단할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도 이 군사 대립 가능성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국이요, 16일 해경 함정 편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이게 다오이다오라고 하죠. 네.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본이 실효 수배 중입니다. 근데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분쟁일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도 일본을 좀 갔다 와봤는데 그때까지는 뭐 중국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알아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748명, 8만 명, 748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네. 748만 명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올해 일본 관광 네네네네. 수로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네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간 그 숫자가 네네. 748만 명이니까 야 여기 이것도 많다 그러는데 현재 중국인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숫자는 12만 명.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 일본은 북적북적하고 일본 내수 경기를 사실은 중국이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間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这次的有关问题根源在于日本首相高市早苗发表极其错误、极为危险、极具挑衅的涉台言论，还不思悔改，拒不撤回。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의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말 발언이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그 외교관들이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런 식으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일 관계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센카쿠 열도 국유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격렬한 반일 시가 일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아마 반일 감정이 중국 내에서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함을 알린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한테 말한 맞습니다. 거죠. 일본 여행 자제를 말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에서 뭐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제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국유항공사가 일제히 무료로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국유 항공사들이 그냥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다 무료로 취소해준다라고도 바로 발표를 했다고요. 사실 이렇게 뭔가 네. 분위기가 안 네. 좋은데 이거 취소하는 게 조금 아깝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네. 그래서 망설인 사람들한테 무료로 취소해 줄 테니까 가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일시에 나서가지고 일본 방문도 자제하고 앞으로 보자면 경제, 외교, 군사 등에서 아마 교류를 중단할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도 이 군사 대립 가능성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국이요, 16일 해경 함정 편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이게 다오이다오라고 하죠. 네.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본이 실효 수배 중입니다. 근데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분쟁일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17일에서 19일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감행한다라고 합니다. 관광 중단은 일본 경제에 아주 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이번에 최근에도 저도 일본을 좀 갔다 와봤는데 그때까지는 뭐 중국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알아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748명, 8만 명, 748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네. 748만 명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올해 일본 관광 네네네네. 수로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네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간 그 숫자가 네네. 748만 명이니까 야 여기 이것도 많다 그러는데 현재 중국인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숫자는 12만 명.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 일본은 북적북적하고 일본 내수 경기를 사실은 중국이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 교육부도 나섰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일본 치안이 악화됐으니 유학 계획을 제고해라. 취소하라. 뭐 재고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행만도 아니고. 네, 사실 뭐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뭐 네. 이 중국에서 보통 이런 발언이 나오면 거의 웨이보나 이런 데 일반인들이라고 포장돼 있는 계정들에서도 안 가겠다. 아니면 우리는 불매 운동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참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노저펜했던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갔을 때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의 사태가 그냥 웨이보나 SNS를 보면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이 슬쩍 그 미국하고 협상할 때 뭐 했습니까? 히토류 딱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중국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무역적인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꺼낼 수도 있겠다. 더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대만과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게 시작이 됐던 건가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존립 위기 사태가 뭐냐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자국을 방어하는 것 외에 전쟁이나 아니면 타국을 나가는 걸 침략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집단적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대만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이 나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 우리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아무래도 이 정권의 출발 자체가 유신해와의 연립 정권입니다. 근데 유신은 전반적으로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유신해와의 연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중 강경 발언을 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대중 발언을 쏟아낼수록 일본 내 보수층을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센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로 인한 여파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증시는 지금 화랑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또 연관이 돼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TSMC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만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지만 이게 그 전반적으로는 반도체의 전체의 생태계 라인을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한 팀, 이렇게 원팀으로 가게끔 이렇게 짜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만으로 지금 그 수출하는 금액만 놓고 보면 2021년이 5조 9천억 엔 정도였는데 작년에 6조 8천억 엔 정도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미 대만 이렇게 그 반도체라든지 수출 벨트가 사실은 꽉 조여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진영에서 단일 대우인데 이거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됐으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좀 중국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겠다. 이게 정치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 근데 쌀값 얘기, 일본 쌀값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쌀값은 아직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지금 5kg에 4650원 정도인데요. 이게 이 조사를 시작한 22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실 보자면 옛날에 보면 쌀값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 그 이전 정권도 쌀값 때문에 물러났다라는 그렇죠. 네.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직전 5월에 4,285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오르면서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에 오히려 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시게루 정권이 이 증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쌀값을 잡겠다라고 하는데요. 다카이치 내각은 무슨 전략이냐면 시장에 맡기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쌀값이 비싸지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자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오히려 쌀값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한중일, 그동안 한중일, 한일중 혼용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중일로 표기 순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